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23회차 스타트업의 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의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라고 하면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의 의미로서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고 있죠. 또 추상적인 의미로서 상품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떤 추상적인 영역을 포괄해서 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어떤 피칭 과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피드백을 듣던가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시장 규모 추정, 또 시장 세분화, 시장 개척,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시장 규모를 어떻게 추정했나? 그리고 그 추정된 양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시장을 세분화해 봐라. 뭐 시장을 개척하려면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놓고 보면 시장이라는 그 의미가 앞서 얘기했던 사전적인 의미하고는 뭔가 약간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이나 창업 쪽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장을 그 의미를 보면 고객들이 모여있는 곳을 의미를 하죠. 시장 규모 추정이라는 것은 그 고객이 얼마만큼의 규모로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고, 시장 개척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고객들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거와 좀 상대적인 의미로 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거는 공급자가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하고 산업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트업이 진입하는 시장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 시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분류 시장, 또 하나는 신규 시장, 또 하나는 모방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 시장이라는 거는 기존의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제품 서비스가 있는 그런 시장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재분류 시장이라고 하면은 기존 시장을 나만의 방식, 나만의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걸 재분류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규 시장이라고 하면은 현재 고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신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방 시장이라고 하면 외국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현지 조건에 맞게끔 들여온 걸 모방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장이라는 것은 기존 기업들, 경쟁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이 시장 자체에서 움직이는,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 서비스라는 것은 기존 거보단 더 나은 성능, 더 나은 기능을 원하는 것이 태반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대개 이런 시장은 기술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더 나은 성능, 기능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장에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존 기업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거죠. 창업기업들이요. 창업기업들이 기존 기업의 존재를 무시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기존 기업들이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존 기업들은 이미 고객을 확보해 놓고 있고, 그리고 어떤 혁신을, 지속적인 혁신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자금력이 있을 테니까요. 캐즘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캐즘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그 구간에서 특정한 시기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틈, 골짜기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고객군을, 고객의 유형을 이렇게 이노베이터, 얼리 어댑터, 얼림, 메이저리티 뭐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면 그 얼리 어댑터와 메이저리티 사이에 골짜기가 생기는데,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 구간을 우리가 캐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시장에 들면은 이 캐즘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이미 그런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얼리 어댑터들까지만 매출이 일어나고 대중으로 이어지는 그 구간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게 다음에 말씀드릴 어떤 재분류 시장이라든가 신규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기존 시장에서 스타트업의 전략은 기존 제품 서비스보다 더 좋은 성능,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기존 시장에서 경쟁사를 이겨내고 내 제품 서비스가 판매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더 좋은 성능과 기능으로 제품 서비스를 내놓았다라면 기존 시장에서의 나의 매출 흐름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캐즘이라는 구간이 거의 없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재분류 시장입니다. 재분류 시장은 나만의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쟁 요소를 가지고 시장을 다시 분류를 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분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은 내가 제거할 수 있는 기업의 오랜 경쟁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기존 기업의 경쟁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업계의 표준 이하로 줄이거나 그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요소, 내가 갖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 업계와 다르게 내가 창출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결국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이 시장에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요소, 기준, 어떤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타트업이 이런 재분류 시장에 들어갔을 때의 위험 요소를 보면 재분류 시장인 줄 알고 들어갔으나 들어가 보면 기존 시장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한번 살펴보면 스타트업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강점을 가지고 시장을 재분류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분류한 기준이 고객의 기준에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고객이 원하는 재분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경우 시장에 진입했으나 고객의 입장에선 기존 시장처럼 똑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재분류 시장에서는 캐즘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진입을 했다라면요. 그래서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댑터가 새로운 재분류 시장이니까 뭔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겠죠. 그 서비스를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서비스 자체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제품 서비스를 내놓게 되면 매출이 일정 구간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간을 제대로 넘지를 못하다라면 매출이 이제 그 시점에서 떨어질 수가 있죠. 재분류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진입하는 매출 형태, 진입하고 나서의 매출 형태를 보면 캐즘을 제대로 넘지를 못한다면 매출이 메이저리티를 가지를 못하고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진입을 했다라면 이런 대중 메이저리티 구간에서 메이저리티의 선택을 받아서 제품 서비스의 매출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매출 그래프가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시장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신규 시장인 것 자체가 고객 자체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 존재하지도 않는 고객이 어떻게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시장의 규모를 나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현재 시장 규모는 0일 테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없는 어떤 요소를 창출해내야 내가 이 신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신규 시장에서는 그 캐즘의 폭이 앞서 말한 기존 시장이라든가 재분류 시장보단 상당히 큽니다. 그 구간을 잘 넘어서야 대중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매출이 쭉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신규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그 캐즘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 매출 곡선을 어떻게 당길 것인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규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매출 곡선이 이렇게 J커브를 그리게 되죠.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댑터들이 선택을 하지만 캐즘 구간에서는 매출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제대로 넘어섰다라면 대중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매출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넘어서지 못한다라면 쭉 매출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신규 시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한번 보면 매출이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영영 캐즘을 빠져나가지도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규 시장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 기술과 관련된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타났을 때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방 시장입니다. 모방 시장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온 걸 모방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특성을 보면 외국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오다 보니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수입 제한이나 어떤 소유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방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의 위험 요소를 보면 충분한 시장 규모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충분한 시장 규모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면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3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